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임차료와 임대료에 대해서 핵심 정리가 있죠. 77페이지 중간쯤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세입자하고 건물주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고 건물주가 있으면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월세를 매달 지급하죠. 세입자가 지급하는 월세를 임차료라고 하고요. 건물주가 받는 월세를 임대료라고 합니다. 똑같은 걸 주고받는데 입장에 따라서 이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급하는 월세는 임차료, 받는 월세는 임대료, 그런 거죠. 그래서 보증금도 여기는 임차 보증금, 건물주는 임대 보증금이 됩니다. 임대 보증금, 이런 이야기가 밑에 싹 써 있습니다. 보시면 세입자, 임차인이 지급한다 그러면 임차료, 비용입니다.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 자산이에요. 왜 자산일까? 보증금을 지급하면 자산인다. 나중에 나갈 때 받아서 나갈 겁니다. 받을 돈이죠. 그래서 자산입니다. 건물주, 임대인이 받는 월세는 임대료, 수익입니다. 수익이라서 대변에 쓰죠. 받으면. 임대 보증금을 받는데요. 받아가지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부채입니다. 부채. 개념상으로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임차 보증금은 자산, 임대 보증금은 부채.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빚을 지고 산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분개 보겠습니다. 29번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현금이 나가는 거죠. 현금이 대변으로 나갑니다. 3만원 나가고요. 이것은 임차료죠. 임차료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 30번입니다. 건물 임대료 5만원을 당좌예금으로 수취하다. 그럼 차변의 당좌예금, 예금에 입금이 됐나 봅니다. 5만원이고 대변에는 임대료, 임대료는 건물주의 수익이죠. 그래서 수익은 대변. 31번입니다. 사무실 임차 보증금 50만원과 월세 2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그럼 보통예금이 대변으로 나가겠네요. 보통예금 합해서 50만, 2만 합해서 52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50만원은 임차 보증금이고요. 2만원은 월세 지급하는 거, 임차료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자산, 임차료는 비용, 다 차변, 맞죠? 32번 보겠습니다. 32번에는 건물 임대 보증금 2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수취했다. 보통예금이 증가하네요. 차변의 보통예금 20만원. 대변에는 임대보증금 20만원. 임대보증금은 건물주가 가지는 부채죠. 나중에 나갈 때 돌려줘야 된다. 부채죠. 다음에 취득세와 재산세 보겠습니다. 성질이 달라요. 취득세는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할 때, 살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합니다. 재산세는 취득하고는 상관없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취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질 보시면 취득세는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이더라. 취득 부대 비용. 재산세는 자산의 보유에 따른 세금이에요. 그래서 보유하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회계처리는 취득하는 자산가액에 포함시킵니다. 취득세라는 거를 따로 회계처리하지, 분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취득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낸 취득세는 토지로 포함시킵니다. 건물을 취득하면서 내는 취득세는 건물 가격에 포함시켜요. 근데 재산세는 그냥 세금과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회계처리를 해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산 취득할 때 취득 부대 비용은 모두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요. 취득세뿐만 아니라 운반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이런 거 다 해당 자산의 원가에 들어갑니다. 사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취득세 2,000원과 토지 정지비용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적습니다. 현금 52,000원 적고요. 토지 취득세는 취득세를 따로 분개하지 않고 그냥 토지로 분개합니다.
토지 정지 비용도 토지 취득의 부대 비용으로 봐서 토지로 해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토지로 적습니다. 토지 52,000원 이렇게 분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한 자산 가액에 포함시킨다. 토지 가액에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사업 4번 보겠습니다. 업무용으로 보유 중인 건물에 대한 재산세 2,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대금의 보통예금 2,000원. 그런데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라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 2,000원. 정리합니다. 취득세는 어떤 거를 취득하는 거에 대한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그 취득하는 자산으로 표시한다. 토지로 표시한다. 재산세는 취득과 상관없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그냥 비용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표시한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여러 가지 개정 과목을 한데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직원의 식대 등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복리후생비고, 접대비는 거래처를 위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 지출하면 다 접대비입니다. 거래처 사장님, 사장님 칠순잔치 한다. 그 칠순잔치 축의금 냈다. 그럼 접대비입니다. 거래처 직원 결혼한다. 결혼 축의금 냈다. 그럼 접대비입니다.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었는데 밥값을 냈다. 접대비입니다. 기부금, 이거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에요.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하는 게 기부금이고요. 광고선전비는 그냥 말 그대로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지출하는 게 광고선전비예요. 그래서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고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접대비와 기부금을 구분할 때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접대비, 업무와 관련 없으면 기부금. 35번 보겠습니다. 분개를 해보면 또 명확해집니다. 35번 직원 야근식 때 2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거죠. 현금 2만원. 이거는 직원을 위해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2만원. 36번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 5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현금 지급하면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거죠. 현금 5만원. 차변에 접대비입니다. 거래처 직원이기 때문에 접대비. 만약에 우리 회사 직원의 결혼식이었다면 이거는 복리후생비가 될 겁니다. 거래처 직원이기 때문에 접대비예요. 37번 공익단체 불우이웃 개선금 10만원 보통예금 지급 대변의 보통예금 10만원. 이거는 기부하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10만원. 38번 홍보 목적으로 물티슈 5만원을 구입하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이겠죠. 5만원이고 이거는 광고 목적이니까 광고 선전비입니다. 광고 선전비 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페이지 넘겨서 8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나오죠. 개념상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킨다든지 내용 연수, 수명을 연장시킨다든지 그런 거고, 수익적 지출은 그냥 단순 수선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 가치 증진 또는 수명 연장, 수명은 어려운 말로 내용 연수라고도 합니다. 내용 연수라고도 하죠. 수익적 지출은 그냥 원상 회복, 능률 유지, 간단히 그냥 수리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수리하는 게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리.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엘리베이터라든지 피난시설 설치 굉장히 비싼 거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3층짜리 건물에는 보통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안 설치하면 이 건물 가격이 확 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피난시설 설치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출하면 또 해당 자산의 원가로 포함을 시킵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러면 건물 가격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파손 유리 대체, 유리 갈아 꼈다 또는 고장 수리했다 또는 뭐 도장이 뭐냐면 페인트 칠한 거죠. 페인트 칠했다. 이런 것들은 수선비 계정을 사용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주로 자본적 지출은 고가고 수익 지출은 주로 저가로
뭐 구분하는데 문제에서는 뭐 이게 뭐 가치 정지이다, 수명 연장이다, 원상 회복이다 이런 조건을 줘요. 그 조건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39번 보겠습니다. 건물 피난시설 설치비, 이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본적 지출 5만 원을 보통예금 지급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부터 적고, 보통예금 5만 원 적고, 이거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그냥 건물로 적으라는 겁니다. 건물 5만 원. 이게 이제 해당 자산의 원가로 표시해라. 건물로 그냥 적으라는 겁니다. 40번. 건물의 유리가 파손되어 새 유리로 대체하고 5,000원 현금 지급했다. 그럼 대변에 현금 5,000원인데 단순히 유리 갈아 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적 지출,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수선비. 5,000원 판매비와 관리비의 일종이에요. 수선비. 그 다음에 주식의 액면 발행, 고가 발행, 저가 발행이 나옵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액면 금액 그대로 발행할 수도 있고 비싸게 발행할 수도 있고 뭐 싸게 발행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고가 발행, 비싸게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고 너무 싸게 발행했다, 저가 발행하면 주식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4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액면 5,000원짜리 주식 20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하면서 보통예금을 받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보통예금을 받았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인데 20주를 5,000원에 발행했으니까 2, 5, 10, 10만 원이 되겠죠. 10만 원입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는 자본금이 무조건 증가하는데요. 대변에 그래서 자본금, 자본에 증가하는 대변, 자본금인데 액면금액 곱하기 주식수입니다. 10만 원이죠. 10만 원 그대로. 자본합계, 대변합계 10만 원 1차이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액면 발행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액면금액 그대로 발행금액, 액면 발행입니다. 42번. 액면금액 5,000원짜리, 액면 5,000원짜리 주식 20주를 주당 6,000원, 5,000원짜리 6,000원에 발행했다. 비싸게 발행했네요. 비싸게 발행. 그래서 고가 발행입니다. 그거를 할증 발행이라고 하죠. 할증 발행. 보시면 일단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봅니다. 차변의 현금 얼마 들어왔나요? 20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했으니까 2, 6, 12, 12만 원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증가하는데요. 자본금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액면 금액만큼 증가합니다. 액면 금액. 액면 5,000원짜리 20주니까 10만 원. 나머지 2만 원은 2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쓰는 겁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액면 5,000원 주식 20주를 주당 3,000원에 발행했다. 5,000원짜리인데 3,000원으로 싸게 발행했네요. 이건 할인 발행입니다. 할인 발행 하면서 당좌예금을 받다. 일단 당좌예금 차변에 증가합니다. 당좌예금 얼마 받았나요? 20주를 주당 3,000원에 받았으니까 2, 3은 6만 원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액면금액 무조건입니다. 액면금액입니다. 액면금액 5,000원 20주, 2, 50, 10만 원. 자본금 10만 원. 그럼 4만 원이 모자라네요. 할인 발행했다 해가지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4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비싸게 발행하면 할증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너무 싸게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44번입니다. 회사에 10만, 대표자가 회사에 1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시작하다. 회사 입장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현금 10만 원이 생긴 거죠. 현금 증가, 차변이죠. 차변의 현금 10만 원. 대변에는 이게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개념상으로만 구분하시면 되시고요. 개념상으로 이게 액면 금액보다 비싸게 발행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싸게 발행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나옵니다. 한번 본 적 있으십니다. 가수금은 입금됐는데 뭔지 모르겠다. 왜 입금됐는지 모르겠다. 가지급금은 지급했는데 왜 지급한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출장할 때 쓴다 그랬죠. 가수금은 원인을 모르는 입금액, 가지급금은 원인을 모르는 지급액인데
원인 모를 보통 예금 입금액. 그래서 입금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찾을 수가 없다. 그럼 가수금이고요. 출장할 때 돈 지급했다. 그러면 가지급금이라는 거. 가수금, 가지급금 둘 다 추후에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45번 보겠습니다. 보통 예금에 4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겠다. 일단 보통 예금이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적어줍니다. 보통 예금 4만 원.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가수금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일종의 부채입니다. 가수금. 46번 가수금 4만 원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금액으로 판명했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차변에 써서 없애줍니다. 가수금 4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있던 가수금이 차변으로 서 없애주고 없어지는 거죠. 이게 외상 매출금이구나 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거죠. 47번입니다. 직원의 출장으로 출장비 3만 원인 현금으로 3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대변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3만 원 대변에 써주고요. 차변에는 출장비는 무조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 3만 원. 시험에 가지급금 자주 출제되는데 다 거의 100% 출장입니다. 출장 가면 그냥 가지급금이다. 48번입니다. 출장비 3만 원 중 식대 2만 원, 교통비 5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반납하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을 대변에 써서 없애주는 거죠. 가지급금 3만 원을 없애주고요. 2만 원과 5천 원 합하면 여비 교통비입니다. 여비 교통비 2만 5천 원 써주고 나머지 5천 원은 현금으로 반납했으니까 전금. 이렇게 분개해주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소모품과 소모품이 나옵니다. 역시 소모품과 소모품비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다. 소모품 취득 시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결산 시에 사용한 소모품은 소모품비로 대체해줘야 된다. 만약에 취득 시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기말 결산 시에는 소모품 미사용분을 소모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대체해야 된다. 본 적 기억나시나요? 좋습니다. 결산 수정 분기할, 기말 결산 분기할 때 한번 봤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소모품 2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자산 처리하다. 그러면 소모품을 구입하면 자산 처리했다는 말은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모품, 자산 증가, 차변에 쓰고 대변에 현금 지급했으면 대변에 현금 2만 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고요. 50번입니다. 소모품 2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럼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라는 거죠. 차변에 소모품비 2만 원, 대변에 현금 2만 원. 여기까지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회계 처리, 기초 분계 50개를 봤어요. 이 기초 분계 50개는 앞으로 자주 보시면서 이게 기본이구나. 이미 이 내용은 거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앞에서부터 쭉 복습하시면서 쭉 천천히 눈으로 처음에 볼 때는 손으로 한 번씩 다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볼 때는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되지 하면서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날 때, 심심할 때라든지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뭐 공부하지 할 때 그냥 기초를 다진다 생각으로 한 번씩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